내가 이렇게 경로를 밟아 나가야지 난 이걸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표준화된 경로가 있다는 착각을 할 가능성에서 그런 게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딱 돼야지 라고 하는 그것만 있다라고 사실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완벽한 로드맵보다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중요하다. 이런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시나 뭐 편입 그런 걸 하면서 제자들을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한 3만에서 한 4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대학 원서 써준 친구들을 하면 3, 4천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까 500명 정도는 저희 1대1로 상담도 해주고 멘토링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대학생들 이제 고민을 상담해 보면 제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 20, 30년도 그렇고 모든 대학생의 궁극적인 자기 고민의 주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연애, 하나는 취업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사실 딱 나를 좋아하고 뭔가 그게 잘 되고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독신으로 안 살 거면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취업과 진로인 거죠.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는 게 좋을 건가 그런 부분인데, 근데 많은 경우 사실 후자 그런 진로나 취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경로를 밟아 나가야지 난 이걸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표준화된 경로가 있다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토드 로즈 교수님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게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내가 처음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의 성취나 성공으로 가는 수많은 경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어떤 표준화된 하나만의 경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딱 돼야지. 대학을 어느 대에 가서 뭐를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그다음에 어떤 경력을 쌓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것만 있다라고 사실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지금 대학 졸업하고 한 30여 년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정말 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원튼 원하지 않든 자꾸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꿈과 목표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내 꿈으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좋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어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완벽한 경로, 완벽한 로드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는 것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미래에 대한 대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학원 강사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나 일타 강사 이런 거죠. 동영상 일타 강사 되고 그러면 연봉이 몇백억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장래 희망에 나는 동영상 일타 강사 되는 거, 학원 강사 되는 거 이런 거 쓰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학원 강사를 목표로 인생을 설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저는 그 인문대를 갔거든요.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문대에 간 목적은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인문학을 전공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 재밌겠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인문대에 가보니까 인문학으로 교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사실 문학, 역사, 철학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텍스트 고전을 어떻게 해석하는 얘기니까 평균적으로 박사학위를 하는데 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박사를 한다고 그래도 와서 교수가 된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게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내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인문학적인 이 공부가 나한테 맞지 않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 학생들 진로 검사할 때 DISC 행동유형 검사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한번 보는 거거든요. D는 다미넌트예요. 이제 주도적이고 막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강호동 씨 같은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I는 인플루엔셜이에요. 약간 사교형. 유재석 씨 같은 스타일. 사람 좋아하고, 근데 말이나 행동은 빠른데 사람 좋아하고 사교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S형은 스테디니스라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은 느린데 이제 사람 중심적인, 그러니까 상담하거나 그러는 거 굉장히 상담 선생님 같은 스타일 있죠. 뭐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S형 같은 경우에 대기만성형 인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우물을 꾸준히 파는 그 연구직이나 이런 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재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약간 S형이죠. 조곤조곤하고 침착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집요하고 한번 저기 하면 성과가 나든 안 나든 10년, 20년 뭐 꾸준히 하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S 성향이기도 하고, C 성향은 컨센셔스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신중형인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우리 사람들이 뭐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분들, 이제 깐깐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막 신중하고 말이나 행동은 느리고 침착한데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C 성향인데, 저는 이제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CD형으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침착하고 신중하고 약간 학구적인 스타일인데 굉장히 D 성향이 있어요. 다미넌트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CD 크리에이티브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CD 크리에이티브 유형은 큰 조직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좀 맞다라고 보죠. 저는 이게 CD 크리에이티브 유형이니까 그냥 인문학 공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 너무 막 지루하고 싫은 거야. 뭔가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좀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게 저랑 좀 안 맞다는 걸 좀 알게 됐었죠.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 저보고 다시 뭐 전공을 정하라고 그러면 경영을 하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외교학 같은 걸 하면서 뭐 외교 전략 분석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아주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변하는 거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뭐 대응을 하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저한테 맞는 분야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막상 가서 해보니까 내가 인문대 가서 교수하는 게 나한테 맞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원래 계획은 그렇게 4년을 대학을 다닌 다음에 장교로 가면 장교가 3년 6개월을 군복무를 할 수 있어요. 공군장교나 그리고 학사장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급이 나와요. 월급 받으면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든지 뭐 준비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어차피 나는 이제 공부 쪽으로만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4년을 내리 다니고 그래서 중간에 군대를 보통 1, 2학년 휴학하고 군대를 많이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4년을 마치고 내가 장교로 가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4년을 대학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3년 반 거의 4년을 군대 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앞이 깜깜한 거야 이게. 내가 그 군대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빨리 1년이라도 사회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때 갑자기 또 진로를 수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투사를 지원한 거였어요. 사병으로 가서 2년 한 6개월, 지금은 이제 18개월 정도 바뀌었잖아요. 2년 한 뭐 6개월 정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갔다 와서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하고 싶었던 게 해외 영업이나 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전 세계를 좀 많이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해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졸업하니까 IMF 구제금융 아시죠? 우리 1990년대 경제위기. 제 전 세대까지는 대학만 나오면 다 취업이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막 10% 막 이렇게 고도성장하고 막 그랬던 때였으니까. 근데 제 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고도 3년 동안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3년 동안 신규 채용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다 어그러진 거죠. 빨리 나와가지고 취업을 해서 커리어를 쌓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제가 찾았던 일이, 근데 취업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와중에도 나라 경제가 망하고 그랬는데도 사교육은 시키더라고. 학원은 하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 내가 영어를 좀 가르쳐 볼까? 우리 미국 내에서 뭐 하고, 내가 영어 강의를 하고 영어 선생님이 되려고 내가 영어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영어 강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냥 생계 유지 차원에서 내가 한 1, 2년 이거 하다가 돈 벌어서 유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신규 채용이 시작됐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상사 주재원으로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냐면 현대기아자동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는 해외 영업을 하려고 갔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취업이 안 되는 그 시절에 중소기업에서도 한 6개월 정도 무역회사에서 일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그 LC라고 그러는데 신용장을 어떻게 내고 물건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재밌게 한번 배워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직 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나는 아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을 세계에 알리고 이렇게 좀 기여하는 데 있으니까 해외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 좋아한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 나중에 현대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부서 신청하는 난이 있었거든요. 우리 1지망, 2지망, 3지망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1지망 해외영업, 2지망 해외영업, 3지망 해외영업 이렇게 썼죠. 근데 인사 담당자가 딱 보더니 심정섭 씨, 꼭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그럼 해외영업으로 배치 안 해주면 나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진짜 그때 그 경쟁률이 200대 1, 300대 1이었어요. 3년 만에 뽑는 그 신입사원 처음 뽑는 적에서 엄청난 경쟁률. 그리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막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막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지만 나는 회사 들어간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커리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아야 본인의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실 생기거든요. 내가 뭘 모르면 시켜만 주시면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가가지고 뭐 그냥 그 쳇바퀴처럼 그런 공장의 어떤 부품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일 하면 내가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간 유일한 목적이 내가 해외 발령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내가 회사를 간 건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기회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는 용기가 그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 인사 담당자가 저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외본부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년 만에 나왔죠. 막상 이제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역시 조직 생활은 저한테 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프리랜서적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좀 저한테 좀 좋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그때는 제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제 지금 동기들은 다 지금 거의 차장님 되고 막 부장님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동기들이 많은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진짜 글로벌 탑6로 살아남을지는 저는 상상을 그대로 이대로면은 전 세계에 한 3, 4개 5, 6개 회사로 편제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탑6에 우리 현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기차 분야에서 뭐 이렇게 좀 살아남는 좋은 글로벌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았는데 하여간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저를 뽑아주고 1년 동안 그렇게 조직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게 큰 조직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적으로 하고 다양한 걸 하는 데 있어서도 후회는 없더라고요. 내가 그럼 회사 생활을 해봤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학원 강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원을 다시 학원 생활을 병행을 해가지고 전공이 제가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육으로 바꿨어요. 영어 교육으로 석사를 해가지고 석사도 따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이런 학원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이제 10년 정도 정신없이 아이들 뭐 대학 우리 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보낸 제자들이 4년 뒤에 졸업을 하고도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정규직 취업이. 우리나라 4년제 졸업생이 35만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 아이들을 취업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1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25만은 결국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비정규직을 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거나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입시를 해서 대학을 한 레벨이라도 뭐 좋게 보내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대인 자녀 교육에도 관심을 좀 갖고 가정 중심 교육이라든지 비인지적인 교육. 제가 쓴 책에 한 10권 정도 썼는데 7, 8권이 그런 거에 관련된 책이죠. 유대인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쓰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뭐 유대인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지혜 교육이나 아니면 스토리 교육이나 뭐 이런 걸 인문학 교육이나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학부모 강연을 학교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이 제 강의를 듣고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하고 소통하는 저런 탈무식 소통 교육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꼭 우리 자녀를 위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고, 아니면은 무슨 지금부터 사고력 수학, 창의력 수학을 해야 되냐고, 뭐 그 특목고 자사고로 가야 되냐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 자녀 교육인데, 대중들이 나한테 듣기를 원하는 거는, 20년 동안 대치동에 있어도 나한테 듣기를 원하는 거는 학군이나 입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분들의 니즈를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때 이제 학군에 대한 책을, 부동산 공부를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그때 2016년부터 서울 수도권에서 부동산 상승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졸지에 교육 전문가인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됐어요. 학군 전문가.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 블로그 팔로워가 2,000명에서 3,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군 전문가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지금 제 블로그 팔로워가 45,000명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죠. 나한테 지금 돈 되는 얘기, 당장 이익이 되는 얘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제가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제가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학군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부동산 입지 요소 중에서 학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 쪽으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교육은 아는데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데 경제는 거의 몰라. 그럼 이게 니치 마켓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5, 6년 하고 나니까 이 분야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진짜 넘버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교육으로는 넘버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 학군 쪽에서는 넘버원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넘버원, first one, only one이 되는 게 제일 빠르고 재미있는 길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사실 안전한 경우를 택하니까 원 오브 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근데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30년. 네.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근데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한번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가 맞고 뭔가 카이로스가 딱 되고 또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길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제 동생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동생은 지금 듀크 대학에서 유전공학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대학에서 뭐 유전공학 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뭐 힘들고 또 취업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순수 연구 분야고 그러니까 뭐 공대나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자연대 연구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고 그랬는데, 또 연구한 분야가 뭐 초파리에 눈에 뭐를 뭐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논문 초록도 제가 번역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박사학위를 뭐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써가지고 되게 뭐 이렇게 나중에 되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분야랑 계속 파고 연구를 하고 인연을 맺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UC 그 샌디에고에 있는 교수님이 또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위를 마치면은 우리 포스닥으로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런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올래? 라고 해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갔던 거죠. 근데 본인이 사실은 미국 유학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가서 6년 정도 연구를 하더니 또 다른 그 연관된 부분 해가지고 듀크 대학은 뭐 잘 아시다시피 거의 미국에서 탑 10 안에 드는 대학이잖아요. 남부의 하버드라고. 거기로 또 인연이 딱 된 거야. 근데 얘가 처음부터 나는 듀크 대학 포스닥으로 가야지, 연구원으로 가야지, 이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순간순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 길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그렇게 막 그 학원 강의, 영어 강의를 하면서도 유대인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그랬을 때 제 주변에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 선생님,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 돈 안 되는 그런 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요즘에 저는 이제 영어 강의는 은퇴하고 이렇게 프리랜서로 지금 책 쓰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심 선생님이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이 반이 줄었습니다. 그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어요, 수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수요가 수학이나 국어가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쪽 학원 비중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챗GPT 시대에 인공지능까지 오면 이제 영어 어설프게 장문 가르치거나 뭐 이런 거 회화 선생님들도 사실은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빨리 그 순간에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20, 30년 어떤 사회생활을 보더라도 좀 어떤 완벽한 로드맵을 내가 찾아야 된다. 진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그거보다는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제보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 다른 어떤 잘된,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것만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은 더 스트레스만 받고 더 집중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 문과인 학생들은 그렇다. 이공계열들은 약간 진로가 정해진 좀 좁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문과는 사실 요즘 취업도 굉장히 안 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딪혀 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저도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할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 인문학을 할지 또 다른 이런 부분을 또 부동산까지 공부를 하게 될지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세상과 세상에서 딱 봤을 때 수많은 일들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학교에서는 정말 1차원,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세상은 정말 3차원, 4차원의 그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부딪혀 보면서 사실은 배우는 게 문과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사실은 진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우리 선지서, 우리 토라, 탈무드가 나오는 선지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그 위에서 말한 째다카, 자선하고 같은 어근인 짜딕이라는 말이거든요. righteous man이라고 하는 게 짜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실 그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무나예요. 에무나인데 에무나를 제대로 번역하면 믿음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being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하고 faith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이거 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확신이 이렇게 될 거야. 뭐 자기 확신, 뭐 이런 어떤 빌리프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에무나의 정확한 의미는 being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꾸준함, 성실함.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공의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이 에무나의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Being faithfulness.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라고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연이 이어지게 되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걸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해진 진로가 딱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남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면 그렇게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에무나의 정신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진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